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법 용어 및 설계, 감리,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의 정의를 알아보면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 공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용역이 나옵니다. 용역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네, 깡패. 그죠? 네. 키워드는 이겁니다. 위탁. 네. 문제에서 어떤 위탁을 받아 이게 무엇인가라고 용어의 정의의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역이고요. 예. 자, 정보통신공사에서 용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 이게 용역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우리는 용역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왜 정보통신공사법에서 용역을 얘기하느냐? 네, 설계와 감리 이걸 위해서는 용역업자에게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란 용어가 정의되고 있고요. 이제 도급이란 말이 나옵니다. 도급. 도급의 정의는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자, 도급은 계약이다. 뭐라고요? 도급은 계약이다. 도급은 계약이다. 자, 하도급은요.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해서 자, 수급인은 뭐죠? 계약을 받은 사람이죠. 이 숫자는 받을 숫자고 예. 도급이라고 우리가 계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고 도급은 계약이다. 그걸 딴 사람은 수급인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일부에 대해서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자, 하도급도 역시 계약입니다. 수급인이 제3자와 하는 계약입니다. 이게 하도급입니다. 이제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설계도서. 이 도서는 이 뒤에 있는 서자는 책입니다. 책. 설계 관련 서류를 책으로 모아놓은 게 설계도서입니다. 이걸 작성하는 행위를 설계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공사이죠, 공사. 정보통신공사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은 그런 법 조항인데, 요건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계도서 안에 설계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까지는 시방서였어요. 네. 왠지 시방서 그러면 이런 시방서. 이게 욕이 아닙니다. 네. 욕처럼 들리지만,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시방서가 저도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제 나름대로는, 이건 시공 방법서구나. 시공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쓴 시공 방법서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법에서. 설계 설명서라고. 물론 현재 일반 실무에서는 아직도 시방서가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가 약간 일본에서 따온 말이에요. 일본어에서. 그래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계 설명서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기존에 이제 관연도 문제들을 보시면은 시방서로 나온 게 많아요. 근데 설계 설명서라고 같이 이해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설계 발주. 발주자는 누구에게?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이게 법입니다. 예.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요? 용역업자에게. 아까 용역업자의 자격 기억나세요?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혹은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정보통신 분야에 영업을 하는 자. 그죠? 네. 좀 버벅됐습니다. 자,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얘도 좀 문제가 있죠. 왜? 설계한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 어려운 공사거나 난이도가 있거나 혹은 이 국가 안전에 관련돼 있거나 이런 그 크리티컬한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사람이 설계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단순히 설계 도서에 서명, 기명 날인해도 하면 끝난다. 예. 자격이 없는 예를 들어 뭐 다른 토목, 건축 이런 쪽에서 정보통신 설계를 했어요. 서명만 하면 돼요. 또 기능사, 이 기능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사, 기사, 뭐 기술사 여러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공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자격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네. 이런 또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도서 보관 의무. 자, 설계 도서가 뭐라고 했죠? 자, 이 기회에 우리가 설계 도서를 한번 쭉 쓰면서 암기를 해버리자고요. 자, 설계 도서는 제가 쓰기 전에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삼국지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뭐 조조, 유비, 관우 그보다도 일단 제갈공명이 저는 굉장히 가장 훌륭한 뛰어난 인물이 아닐까. 예. 자, 제갈공명. 제갈공명은 어떤 삶을 살았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잤어요. 늘 기계처럼 살았어요. 기계적으로. 예.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꼼꼼한 계획들. 그 계획들을 갖고 설계 도면을 만들었죠. 자, 설계 도면을 만들고 뭘 했냐? 그 설계 도면이라는 거는 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이런 것들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주죠. 밑에 있는 휘하 장소들한테. 조자룡이나 관우나 장비나 여기 가서 숨어있고 언제 공격하고 이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서. 자, 그러면 공명은 뭐냐? 예, 공사비 명세서죠. 공사비의 명세서. 기계는 기술 계산서입니다. 자, 아까 이 설계 설명서가 전에는 뭐였죠? 자, 시방서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계획서.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설계도서. 자, 설계도서. 이 설계도서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이 공사의 실시, 준공 설계도서를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그 건물이 계속 세워져 있는 한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 설계 도서를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를 했으면 감리를 한 용역업자도 있겠죠.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 설계 도서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자, 그건 연수가 그 공사마다 달라요. 어떤 공사는 1년, 어떤 공사는 3년, 5년, 그 종류가 다른데요. 그걸 이제 기간으로
이렇게 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 담보 책임 기관이라고 명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감리란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자, 설계도 용역업자가, 감리도 용역업자가 수행을 합니다.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자, 설계도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용역업자. 설계를 담당한 용역업자가 만든 설계도서가 있고, 자, 그 설계도서 기반으로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겠죠. 감리는 시공을 한 게 아니고 그 시공업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을 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네. 이 감리의 정의를 외워야 됩니다. 왜? 얘는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옵니다. 필기에서는 이걸 주고 이 내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감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기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로를 비워놔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채우라고 해요. 그런데 필기 때는 어차피 우린 문제은행이고 새로운 게 많이 나오지 않는 한 관연도를 많이 풀면 문제를 딱 보면 답이 나와요. 하지만 실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필기 문제는 그냥 굳이 그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 없고 이건 이거니까 이거 넘어가세요. 이러면 끝나요. 근데 이쪽 정보설비기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 이 부분은요. 암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만 실기에 가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답안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감리원이란 이런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자, 정보통신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정보통신공사인데 우리 교육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부나 이런 장관의 인정을 받아봤자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묻는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감리 지웠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리의 정의는 무엇이냐? 일단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가 무엇대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자, 또 있어요.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이라고 하면 어떤 기술 기준이나 설치 기준입니다. 그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를 뭘 한다? 감독한다. 자, 감리는 자,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감독하고 관리한다. 감리는 감독과 관리입니다. 그러면 뭘 감독하느냐? 정보통신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관리 무슨 관리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의 지도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자, 끝났죠? 감리는 뭐다?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다. 감독은 설계도서, 관련 규정, 관리는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그런데 누가?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자, 용역업자 그 이름 자체에서 위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기억나시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뭘 했냐? 정보통신공사를 얘기했고, 그 다음 용역을 얘기했어요. 용역은 뭐였어요?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공사에 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영무를 수행하는 것. 기억나시죠? 용역업자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말씀드린 게 도급. 도급은 계약이다. 그리고 설계 얘기했고, 감리 얘기했습니다.